안녕하십니까. 중수과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 드린 후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차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에서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기부심사위원회 및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총 20일에 운영하였습니다.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주요 역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에 대한 자발적 기탁 금품의 접수 결정을 위한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구성 인원은 총 9명이며 개최 현황은 2020년에는 안성시민장학회 장학금 4,951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금 1,500만원,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13,000개, 기타권 1회, 코로나 예방 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등 기타권 2회,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예방활동 지원 및 등의 피해 마그네슘 지원 기타권 1회, 안성시민장학회 장학금 6,285만 3천원 기타권 1회, 접수 결정으로 총 5회 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안성시민장학회 장학금 3,369만 4천원 기타권 1회 운영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심의하는 위원회로 구성 인원은 총 6명이며 개최 현황은 2020년도에는 총 12회, 2021년도에는 3회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현황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격려 다과 구입비로 16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 업무추진비는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 9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수입은 목표액 374억 9,200만원 대비 134%인 503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수입 징수액은 220억 100만원이고 임시적 세수입 징수액은 28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21년도 4월 말 현재 세수입 징수 현황은 목표액 311억 100만원 대비 63%인 194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수입 징수액은 59억 1,500만원이고 임시적 세수입 징수액은 85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11쪽과 12쪽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지난년도 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으로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20년도 실적은 596건 23억 2,400만 원이고 2021년 4월 말 기준 실적은 56건 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규모는 공도읍이 30억 6,7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중면 22억 4,400만 원, 대덕면 17억 4,700만 원 순입니다. 다음 15쪽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4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5만 6,832건에 191억 2,6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3,364건에 23억 2,400만 원이고 지난년도 체납액은 15만 3,468건에 168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체납액 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세수입 부가 부서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말은 159억 800만 원이며 2021년 4월 말 현재 체납액은 149억 6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가 과태료 등으로 65억 7천만 원, 토지민원과가 개발부담금 등으로 66억입니다. 다음 17쪽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실태입니다. 금액별 현황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522명이며 체납액은 113억 3,7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은 총 체납액 중 납세 기피가 220명 40에 41억 9,600만 원, 무재산, 부도, 폐업, 자금 압박 사유인 납세 능력 상실자는 245명에 60억 2,800만 원이고 행방불명과 기타 사유인 사망자, 말소자 등은 57명에 11억 1,300만 원입니다.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65명에 38억 8,3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세액 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실태입니다. 금액별 현황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05명에 50억 4,8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은 납세 능력 상실이 193명에 30억 2,6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94명에 24억 4,2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및 고발 실적입니다. 2020년도 압류 현황은 총 24,859건에 93억 7,6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기타 채권, 예금 순이며 2021년도 압류 현황은 총 15,455건에 50억 200만 원입니다. 고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0조 세액 수입에 대한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및 고발 실적입니다. 2020년도 압류 현황은 총 7,185건에 44억 4,600만 원으로 자동차, 예금, 기타 채권, 부동산 순이며 2021년도 압류 현황은 총 3,058건에 12억 9천만 원입니다. 고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1조 금융거래 제한 실적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의 경우 2명에 2,200만 원에 대하여 신용 정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종료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액 수입은 금융거래 제한 실적 없습니다. 다음 22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2021년 4월 말 현재 지방세 미수납액은 191억 2,6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은 첫째, 행정 제재를 통한 체납세 징수, 둘째, 체납액 징수 강화 노력, 셋째, 다양한 체납 처분 추진, 넷째,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조 세액 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4월 말 현재 세액 수입 미수납액은 149억 6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한 개별 분석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조 지방세 체납액 결손 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 결손 처분은 11,270건에 17억 1,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 처분 사유로는
시효 소멸 7,523건 2억 1,500만 원, 무재산 3,064건 14억 900만 원, 기타 685건 9천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2021년 4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1,646건에 3억 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위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세액 수입 1,500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액 수입 결손 처분 1,624건에 9억 5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결손 처분 사유로는 시효 소멸 1,530건 5억 3,400만 원, 무재산 80건 4억 800만 원, 기타 14건에 800만 원. 2021년도 4월 말 현재 세액 수입 결손 처분은 273건에 2억 5,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위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7쪽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도 운영 실적은 지방세 및 세액 수입 합계 25,790건에 24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동료 실적으로는 방문 동료 9,304명에 38,711건에 41억 6,400만 원을, 전화 동료 51,178명 17만 4,586건에 184억 5,3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태 징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기부금 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여기 이제 의원회를 회의를 열고 기금이 이제 기탁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 다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품도 다 세외 수입으로 들어요? 뭐 마스크니 뭐 이런 거 있는 거니까? 예, 그 복지정책과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요. 아, 저기 들어와서 복지정책 전달된다. 이 체납 아까 보니까 뭐 공도가 1위, 일주기 2위인데 이거 왜 이렇게 체납이 22억 또 30억인데 이거 왜 주로 뭐예요 이게? 이게 세외 수입이 지방세 1,500, 지방세 1,500이네. 예. 뭐 지방세 1,500이면 자동차세 뭐 이런 거가 이제 많이 전부 나온 것 다 같은데. 해서,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지방세 우리 이제는 압류 자동차 과태료가 우리 안성의 전체적인 자동차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은 과태료 건수가 6,583건이요. 2020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는 2,855건인데 우리 안성의 자동차가 전체 몇 대 있는 거는 우리 과장이 모르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6,583건이면 엄청 많은 건데 이게 세외 수입이 많다는 거는 뭐 안성시 자체적으로는 좋을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뭐 이제 개인적이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좀 살기가 좀 빡빡해 되는 건데 뭐 잘못했으니까 뭐 이제 세외 수입을 이제 잡아가지고 징수해 놓은 건데 이게 해마다 몇 프로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세외 수입이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올해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체납액이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아까 제가 알기로 300억이라는데 뭐 아까 세정과에서는 뭐 200억 정도 얘기했는데
정확히 몇 억이에요?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수입 전년도에는 159억입니다. 작년도에. 예, 그리고 올해 현년도에는 149억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159억이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나? 대충? 그때는 코로나가 생기지를 않았으니까 이게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좀 먹고 살기가 좀 빡빡해가지고 세금을 못 낸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늘어났을 텐데 이게 뭐 아까 보니까 결손 처분한 거가 있던데 그 결손 처분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일합니까? 아까 내가 어디서 보니까 결손 처분한 게 있던데 그 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세일수입 체납팀장 이미순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네. 것 중에서 저희가 2월 체납액이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네. 저희가 해마다 2월 체납액은 조금씩 느는데요. 네. 저희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0억이었었고요. 네. 2017년도에는 167억 원, 네. 2018년도에는 174억 원이었었고요. 2019년도에는 15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159억 원으로 조금 조금 늘어난 거네. 증가했어요. 예. 코로나19로 뭐 저 인해 가지고 뭐 늘어났다고 생각은 아니요, 뭐 할 게 아니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아까 시효소멸 결손 처분 중에서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게 저희가 압류 물건이 없다던가 네. 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5년이 시효소멸 지나면 그냥 하잖아요. 저기요? 그래서 이제 체납 정리 차원에서 저희가 시효소멸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증가하고는 이건 조금 상관없이 저희가 결손을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손 처분을 하면은 네. 이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분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파산 선고. 파산하고는 틀리고요. 조금 생활이 이 과태료라는 게 아, 법을 위반해서 납부하시는 거잖아요. 책임보험이라던가 검사를 안 받으셔서 납부하시는 건데 이게 5년 조금 법을 몰라서 못 지키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금액도 조금 소액인 경우도 많고 아, 그래서 저희도 계속 안내문도 보내고 전화 동료도 하고 있지만 체납 처분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네.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부금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부금 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역을 조금 들여다봤더니 일단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주로 여튼 마스크, 살균 소독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부 물품이 대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안성 시민장학회 장학기금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여튼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요, 심의위가 그동안 대면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적 있습니다. 극히 적죠. 여기 네. 일일이 다 표기는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왜 여기 그 참석자 그 서명 날인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컴퓨터 양식에 전부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 동그라미 표시 있고 이름만 나와 있고 서명 날인은 지금 여기 저한테 준 자료는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서명된 자료 있습니다. 곧 해서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대면 심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튼 내용 자체가
그냥 가부 공X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부는 당연히 없고 다 이제 가 해갖고 이제 처리되는 이제 경우로 좀 보여지는데 우리 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서는 여튼 대면 심의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좀 이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눈에 띄는 게 우리 시금고에서 네. 농협 안성시 지지부잖아요. 네네. 이게 정례적으로 지금 기부가 기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다수의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할 수 없죠. 우리 기부금품법 보면 5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예외 조항을 뒀는데 자발적 기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여튼 이제 허용을 뭐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농협 시지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뭐 자발적 기부라면 뭐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여튼 이제 시금고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또 용역 물품 계약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업체가 공무원들로부터 권유가 됐든 반강제가 됐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부로 이어지는 민원이 사실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충돌이나 이제 부정청탁 방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한 문제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심의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이렇게 좀 사전에 여쭤봤더니 일단 상위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일단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한 게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입찰 참여나 그 인허가 중인 업체, 그러니까 혹여 여튼 그러한 그 기부 장학금을 이제 접수하지 않도록 그 세부 여튼 그러한 심의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저는 내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던데요. 어떠신가요? 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다루는 부분의 한 가지이긴 한데요. 네. 이게 기부심사가 됐을 때 이 기업체라든가 뭐 개인이라든가 이분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확인을 또 그 담당 그쪽 현재 부서에서 네. 각 관가소에 네. 확인을 하고 네.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전 절차를 다 일단 밟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뭐 그러면 다행인 것이고요. 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 좀 적용 기준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건데 없다고 하시길래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걸 기부를 하면서 네, 그 적용을 받는 데는 거는 네, 기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걸러서 네, 네, 그런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네, 지휘를 한다든가 다시 예.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예,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시 받는다든가 예. 뭐 일단 뭐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니까 뭐 다행인 것이고 앞으로 여튼 이제 그 금고 부분이 됐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여튼 그 인허가나 여튼 입찰 참여 업체 부분에 대한 제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잘 해 오셨던 대로 여튼 좀 그 적용해서 좀 그 투명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금고인데요.
역시 뭐 이번에도 이제 단독 신청을 통해 갖고 2021년부터 4년간 지금 약정 체결을 한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단일 금고 방식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네. 불구하고 일부 여튼 이제 복수 지정을 통해서 여튼 운영을 하는 곳도 있지요. 경기도에서 혹시 몇 곳이 있나요? 경기도청을 포함해서 네 개 지자체가 네 개 예, 지자체예요. 복수 금고 지정은 5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전에 여튼 지금 예수금 규모가 지금 커지는 상황이어서 지역 내 금융기관의 참여 기회도 좀 넓히고, 네. 그러면서 경쟁을 통해서 좀 금융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이게 혹여 모를 금융기관의 어떤 위기 발생 시에 위험성을 사실상 그냥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어떤 안전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복수 지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복수 지정을 하는 곳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장단점을 충분히 좀 판단해 보시고 이게 심의에서 한번 논의에 좀 붙일 수 있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심의 그 회의록을 좀 쭉 봤더니 거기서도 이 복수 지정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왜 이게 그 농협중앙회가 독점적으로 여튼 자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금 내수금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 그 우리 지역 내의 금융기관의 경쟁 관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뭐 전혀 그것이 저는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회의 진행하시는 우리 분께서 여튼 뭐 그냥 이렇게 잘라서 여튼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일부 전문가들도 여튼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저는 그 우리 안성 씨가 한 번은 좀 전체적으로 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좀 논의 테이블로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회계 기금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이렇게 그 전부터 많이 쓰셨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시 관내 금융기관은 1금융권이 6개소고요. 네. 그리고 제2금융권은 한 20개 됩니다. 네. 단위조합하고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금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그 회계관리 지방회계법에 관리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제1금융권이 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단서 조항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조항에 대한 안정적인 그 자격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자격 기준을 되게 대통령령이 있는데 거기에 자산 총액이 2,500억 이상 그리고 자본 총액이 250억 이상 그리고 자산 총액에서 자본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분의 1 이상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격이 주어져야 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네.
근데 저희 안성시의 그 자산하고 자본하고 이렇게 현황을 살펴보면 뭐 1금융권은 충분하게 되지만 2금융권은 아직 자격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좀 이거 기준 자체가 그 시행령인가요? 행자부 뭐예요? 이게 지방회계법 네. 예, 지방회계법 네. 시행령이에요? 법에 있습니다. 법에도 있고 시행령도 있습니다. 법은 38조고요. 네, 네. 시행령은 48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현재 충분히 우리 그 내부적으로는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시고 네, 안성의 여건상 지금 고려하면은 단일 금고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산 총액하고 자본 총액이 이게 기준을 넘어서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제가 내부적인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예. 여튼 지금 아니 회의록을 보니까 여튼 전문가들의 일부 지적도 조금 제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 좀 나와 있길래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심의위에서 아예 공식적인 그 논의를 통해서 전체 금고 운영에 대한 금고 지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 설정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조금 의구심이 좀 들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이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징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